생리통이 심해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도 다 하고 별 이상 없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성을 바로 세우는 여성 전문 물리치료사 여전사 고쌤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여성분들이라면 경험해봤을 생리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생리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생리통뿐만 아니라 배란통, 생리전 증후군으로 거의 한 달에 생리 끝난 직후 한 일주일 정도 빼고는 편할 날이 없죠. 그럼 생리와 배란으로 인한 통증은 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복부 통증, 허리 통증, 밑이 빠질 것 같은 통증, 가슴 통증, 두통, 어지럼증, 울렁거림, 소화관댐. 생리통이 심해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도 다 하고 별 이상 없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런 통증들은 도대체 왜 발생되는 건지 체형을 바라보는 고쌤의 입장에서 원인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자궁의 크기와 생리 때 자궁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평상시 자궁의 크기는 가로 4cm, 세로 7cm 정도로 요 정도 크기로 우리 아랫배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 때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궁의 크기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요 정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헐렁헐렁 하던 바지가 생리 때만 되면 꽉 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배란 때도 마찬가지로 배란하는 난소가 평상시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리나 배란 때 변화되는 이 자궁과 난소 주변은 어떠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일단 골반이라고 하는 이 뼈 안에 위치하고 있고 골반뼈에 붙어있는 근육이나 인대 같은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 이 자궁과 난소 주변의 환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생리통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통증에 관련된 주변 환경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도대체 어떤 문제로 여러 통증들이 생기게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의 앞쪽은 복막이라는 얇은 막이 있고 그 앞에는 치골이라는 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막은 뭐고 치골은 또 뭘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배 안쪽의 모습입니다. 우리 배 안쪽에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걸 복막이라고 합니다. 이 복막은 내장기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연결하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궁이나 난소도 이 틀 안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 틀이 딱딱하고 여유가 없으면 어떨까요? 생리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궁이 이렇게 커지는데 그걸 허락할 여유가 없으니 압박이 느껴지고 그게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성의 배는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부에서부터 내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복막이 유연함을 가져서 몸 안에 자궁이나 난소 같은 내장기가 편안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막의 바로 앞쪽은 치골이라고 하는 골반뼈가 위치하는데 이 모형에서 이 부분인데요. 이 치골은 치골결합이라는 이 관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골반의 움직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치골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너무 딱딱해서 이 치골의 움직임을 허락하지 않거나 혹은 골반 자체가 찌그러져서 치골이 틀어져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난소와 자궁이 커질 때 꽉 끼든 청바지를 입은 것처럼 자궁의 앞쪽이 압박을 받거나 틀어진 골반의 한쪽이 이 자궁을 짓누르겠죠. 따라서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교정하고 치골 주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자궁이 커졌을 때 짓눌릴 일이 없어지겠죠. 자, 결론적으로 두 가지 치골의 움직임을 허용하고 복부가 유연하도록 개선해 나간다면 배가 아픈 생리통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자궁은 전굴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궁이 뒤쪽으로 기울어지는 후굴이 과도하게 되어 있거나 엉치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가 타이트해져서 꼬리뼈가 말리는 경우 자궁의 뒤쪽으로 여유가 없어져서 자궁이 커지면서 뒤쪽으로 압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허리나 엉치가 아픈 생리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척추의 움직임과 골반의 움직임이 원활해야 꼬리뼈 주변의 유연함을 가지게 되고, 그래야 자궁 뒤쪽의 환경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즉, 척추의 움직임과 골반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만들면 생리 때 허리가 아픈 환경을 훨씬 편안하게 개선할 수 있겠죠. 자궁의 아래쪽은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해먹처럼 골반 하부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반 기저근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팽팽해지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생리 때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고 크기가 커지면서 무게가 늘어서 자궁이 아래로 처지는데, 팽팽하고 단단한 골반 기저근 쪽으로 계속 압박이 생기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뻐근한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리는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출혈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가 자궁 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걸 울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울혈로 혈관도 확장되고 피가 몰리면서 소위 말해 터질 것 같은 상황이 되는데, 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밑이 빠질 것 같은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반 기저근의 탄성이 좋고 골반 아래쪽에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궁이 커지고 울혈이 생겨도 비교적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골반 아래쪽의 환경을 편안하게 개선해야겠죠. 배란이나 생리 때가 되면 가슴이 단단해지거나 찌릿하게 아프신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배란과 생리는 아랫배 쪽에 난소나 자궁에서 하는 건데, 도대체 왜 가슴이 단단해지는 걸까요? 배란이나 생리 때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두 호르몬은 난소에서 분비되어 배란을 유도하고 생리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의 작용이 단순히 난소와 자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슴을 구성하는 유선이라고 하는 모유가 나오는 조직을 발달시키고 가슴의 부종을 유발시켜서 가슴을 빵빵하게 만드는 형태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가슴이 생리 때가 되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가슴의 생김새를 살펴보면 피부 아래 유방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방들이 가슴을 구성하고 그 안에 유선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 안에 있는 유선이라는 것들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방이 비좁아지겠죠? 자, 그런데 이 방들의 벽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고 단단하면 어떨까요? 유선이 커졌을 때 굉장히 끼고 불편하고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유방의 벽이 스판기가 좋은 천처럼 유연하고 잘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훨씬 덜 불편하고 압박도 덜 받고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죠. 치밀 유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치밀 유방은 가슴에 여러 개의 방들이 여유 없이 꽉 들어차 있거나 가슴이 단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가슴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졌다는 것이죠. 유방을 구성하는 인대, 지방, 유선 같은 조직들이 치밀하게 뒤엉킨 사람일수록 치밀 유방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생리로 가슴이 커지게 되었을 때 여유를 허락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어서 그게 가슴이 아픈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란이나 생리 때 가슴이 아픈 통증을 훨씬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단한 유방을 부드럽게 만들면 되겠죠. 또한 이 어깨가 틀어지면 가슴이 찌그러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짝가슴으로 인해 유방이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어깨 양측의 대칭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언급했듯이 생리나 배란 때가 되면 자궁이나 난소 쪽으로 울혈이 발생되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과도하게 아래로 피가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머리 쪽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겠죠.
피가 골반 아래쪽으로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몰리거나 혹은 목, 어깨 주변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혈액이 원활하게 머리 쪽으로 잘 공급이 안 될 거예요. 이럴 경우 혈액이 산소나 영양분을 뇌로 잘 전달해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게 되어서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다뤘던 근육이나 조직이 단단하고 딱딱한 형태 때문에 유연함이 떨어진 몸의 환경이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언제든 발생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배란통, 생리통을 몸의 환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원인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복부 통증은 자궁의 앞쪽 구조물, 허리 통증은 자궁의 뒤쪽 구조물, 밑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은 자궁의 아래쪽 구조물의 문제였죠. 그리고 가슴의 단단함으로 인해 가슴 통증이 나타나고 전신 순환의 능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어려움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나타나는 생리통의 원인은 대부분 몸의 잘못된 환경이에요. 호르몬이 적절히 잘 분비되고 호르몬의 반응을 잘 받아들여서 자궁, 난소, 그리고 가슴이 여러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몸의 환경이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배란과 생리로 인해서 몸이 이랬다 저랬다 계속 변화되어도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몸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편안하게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생리나 배란을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원인에 맞게 하나하나 제시해 드릴 거예요. 원인을 저와 같이 하나하나 해결해 가다 보면 훨씬 편안하고 유연한 몸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배란을 한지도 생리 때가 된지도 모르게 편안하게 배란과 생리를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생리로 고통받는 여성분들에게 이 여전사 고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여전사 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